네, 오늘 주식 투자 성공 백서에서는 30대 주식 부자들의 성공 스토리를 통해서 그들의 투자 전략을 알아보는 시간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먼저 만나보도록 하죠. 오해진 주식 매니저, 상도투자자문의 고덕자 대표, 그리고 김성수 시사평론가, JDI 파트너스의 윤정두 대표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럴 때일수록 수혜 종목을 여러분들 잘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런 측면에서 또 윤정두 대표님이 좀 특별한 시간을 준비 중이시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8월 달 들어서 지금 증시 시간도 연장을 시켜놨고요. 네. 그렇게 된다면은 어찌됐건 단기적으로는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줄 것 같은데 이번 주 토요일 날 여러분들께 무료 강연을 통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여의도 유화증권 6층 건물에서요. 무료 강연을 진행하니까요. 여러분들 시장 상황하고 핵심 공략주 궁금하신 분들은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시간 내시는 분들은 꼭 참석하셔서 여러 시장 전략도 수혜 종목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또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도 좀 지금 8월 달 사실 이제 하반기에 들어서 시장 분위기가 더 좋아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관심 종목을 한 종목 정도 공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끝부분에 종목을 또 오픈을 해드릴 거고요. 네. 지금 미리 좀 말씀을 드린다면은 조금 전에 이제 증권사의 그 코스피 상단 부분에 대한 예측이 나왔었는데 하반기에 조금 더 강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2100포인트 이상 설정을 해놨습니다만 네. 제가 판단할 때는 역사상 최고 고점도 돌파하지 않을까. 그러한 이유는 미국이나 이제 유럽 쪽 같은 경우에도 지금 2009년도 3월 저점 대비해서는 180% 이상 올라와 있거든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2009년 3월 대비해서는 지금 130% 이상의 네네.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이제 최근 들어서의 브렉시트 이후의 흐름에서도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디커플링 상태에 놓여져 있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사드 영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해소가 되고 난다면 그렇다면은 국내 증시 디커플링 됐던 부분이 동조화되기 쉽다. 그것이 이제 얼마 전에 일본이 그랬거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영국의 브렉시트 터진 이후에 엔화 강세로 인해서 급락을 면치 못했는데 그 부분을 반등을 통해서 되돌리는 구간에서도 절반 반등을 못 주고 후폭풍을 또 맞았어요. 근데 막상 일본의 BOJ에서의 금융통화 정책 부분, 이 부분에 대한 기대 요인을 가지고 디커플링 됐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동조화로 나타내 줬을 때에는 엄청난 시세 탄력이 나왔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 이제 국내 증시에서도 3분기에 충분히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그런 부분을 긍정적으로 보시고 다만 오늘도 시장이 좋은데 많은 분들은 소외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삼성전자 1% 오르면은 지수가 한 3.5포인트 가까이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삼성전자의 상승 탄력 때문에 시장 지수는 올라갔지만 개인들은 많이 소외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략이나 종목 선택하시는 방법은 맨 뒷부분에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장 많은 수익을 하루에 낸 적 얼마나 내셨나요? 일단 하루 수익 많이 낸 거는 기억도 잘 안 나고요. 네. 2007년도에 모 증권사에서 수익률 대회가 있었습니다. 네네. 그때 3천만 원 리그에 참여를 해서 10주 동안에 20억이 됐으니까 그 공식 기록이 7,681.63%. 10주 동안에 20억이요? 3천만 원 리그면 처음에 3천만 원으로 시작을 하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그게 공식 기록이고요. 그리고 비공식 기록은 그게 이제 12주 동안인데 원래 이제 매매를 안 하면서 그 계좌를 썩혀놓은 게 하나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300만 원 들어있던 계좌였는데 그게 12주 동안에 27억이 됐으니까 한 900배? 거의 살아있는 전설이시네요. 어마어마한 수익을 내셨는데 제가 기록한 수익률도 거기에 이제 ELW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옵션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그리고 그 금액이 얼마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하루 1,000만 원이 1억을 가지고 1,000만 원이냐 아니면 100억을 가지고 1,000만 원이냐 그 기준이 또 다르겠죠. 투자 그렇기 때문에 따라.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노력하고 배우면 무조건 수익이 날 것처럼 포장해 주는 자체도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좋은 내용들 많이 있을 테니까 시청자 여러분들도 1,000만 원을 목표로 하지 마시고 조금 내용들을 가지고 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전고점 돌파 기준에서는 그만큼의 에너지가 있어야 됩니다. 거래량도 수반돼야 될 거고요. 거기에 이제 수급 부분 같이 따라줘야 되는데 거래량 짧게만 말씀드리면은 거래량이 터진다는 것은 직전 거래량이 넘겨지는 흐름도 될 수 있겠지만은 매집된 종목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5거래일이나 20거래일의 평균 거래량을 넘겼을 때 그 정도라면 이제 거래량이 수반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수급 부분에 있어서도 지속되느냐 여부는 후행성으로 다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그 공매도 관련된 내용도 있었습니다만 쇼커벌링으로 들어와서 단기성으로 들어온 것이냐 아니면 추세적으로 들어온 것이냐 이것도 확인해야 되겠죠. 어찌됐건 그 박스권을 돌파했던 전고점을 돌파했던 3에서 5거래일 이상의 또 3에서 5% 이상의 상승
이러한 기준이 유지된다면은 그것이 유효한 전략이 될 거고요. 예.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좀 무리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 이제 가장 중요시 놓고 이제 따져야 될 부분이 고명원 씨 같은 경우에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매매 전략 부분을 따라한다고 하셨는데 주말에 좀 모시고 네. 그분 책, 도서 저도 다 사봤습니다. 예. 사보고 뉴스 기사 내역도 뭐 2015년도 거부터 이제 싹 뒤져봤는데 조금 이제 아쉬운 부분은 이제 소형주, 중소형주 위주에서 좀 거래가 많으셨다는 부분입니다. 네. 일단 그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HTS상에서 외국인 지분이 나오는 부분이죠. 제가 미국 가서 뭐 매매했다고 윤정두가 외국인이냐 하지는 않을 테고요. 네네. 굉장히 좋은 그 환경에서 우리가 매매를 하고 있는데 일단 다른 그 방송에서 한참 됐어요. 한참 된 방송 그 내용이었는데 교육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외국인 매매 따라잡기를 똑같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가 2번의 유상증자를 단기간에 진행을 하고 결국은 상장 폐지를 당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외국인이 들어온다고 무조건 된다라는 건 아니죠. 그래서 그 기준점을 한번 제가 잡아봤는데 네. PPT 자료 화면 놓고 보여드리면서 네네.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 들어온다 해도 소형주보다는 대형주 위주에서 그러니까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뭐 1조 이상짜리 그러면 와 하고 놀라실 텐데요. 1조 이상짜리 종목이 벌써 170개 종목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많네요. 그래서 그 예. 170개 종목 중에서 주도주를 좀 잡으시면 되는데 주도주를 잡아서 또 그 시세 수익률이 얼마 안 난다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지만은 2009년도 이후에 현대차와 기아차 상승 랠리 보시면 어마어마했죠. 네. 5천 원에서부터 8만 원까지, 3만 원대 중반에서부터 뭐 28만 원까지. 이러한 그 시장 주도주를 잡을 수 있는 부분들은 시가총액 극대형주에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거겠죠. 이제 매집이 됐을 때의 목표 수익률입니다. 이 부분은 소형주에서도 거의 뭐 비슷하게 적용이 되는데 매수 평균 단가 대비해서의 기대 수익률입니다. 이 정도는 그 들어 올려져야만 매집을 한 쪽에서 차익 실현을 하더라도 그 수익률을 어느 정도 가지고 갈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공략 비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상장 주식수와 시가총액인데 하이닉스가 지금은 국민주는 아닙니다만 지금 그 상장 주식수가 굉장히 많아요. 7억 2,800만 주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세 번째로 주식수가 많습니다. 근데 외국인들이 만약에 100만 주 들어왔다. 그러면 막 난리가 나죠. 100만 주 네네. 들어왔다고. 근데 지분율로는 얼마 안 됩니다. 0.15% 정도 수준. 그렇게 된다면 그 영향력이 제한적인데 수량만 놓고 접근을 했다가는 큰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앞선 부분에서 그 시가총액과 상장 주식수 비율까지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상승장 같은 경우는 프리미엄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뭐 횡보장이나 하락장, 특히 지금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 위주로 지수를 끌어당겼기 때문에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GS건설 같은 경우에 올해 10% 가량의 매집이 있었습니다만 네. 매수 평균 단가 수준에 놓여졌었고요. SK 하이닉스도 뭐 그 수준이었다는 거죠. 그렇고 난 다음에 뭐 움직임 폭이 굉장히 강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상승 횡보 하락장에서의 주도주 공략 방법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누적 수급이 업이 됐을 때 이거는 이제 전고점 돌파 여부의 기준을 잡아드렸는데 네. 지금 뭐 시간이 짧으니까 공략 비법 4까지만 이렇게 보여드리고 네. 나중에 이제 뭐 시청자 게시판에 자료들을 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업의 가치를 보고 단기 투자가 아니라 좀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한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는데 제가 이쯤에서 좀 여쭤볼게요. 혹시 여러분들의 투자 성향은 어떠십니까? 저도 뭐 장기 쪽을 선호하는데 네. 또 뭐 잠시 후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네네. 지금 이제 방금 본 화면 내용들은 자칫 잘못하면 또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굉장히 좀 오해하시고 또 낭패 빠지실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을 너무 좀 크게 부각시킨 부분도 있다라는 부분. 그게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잠시 후를 한번 기대를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의 가치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보는 지표가 있으세요? 저도 뭐 PBR을 좀 많이 보고요. PBR. PER도 네. 좀 많이 보는 편인데 네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 자기만의 색깔들이 있습니다. 그 색깔에 맞추어서 분석을 하는 것이지 네. 무속적으로 이제 뭐 추정 매매를 한다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일단 이제 제가 아까 조금 건방지게 좀 세게 말씀드린 네. 이유는 이분들 책도 제가 한번 구해 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네. 박철상 씨 같은 경우는 뭐 자료 자체가 없어요. 어. 자료 자체가 없고 다만 그분의 그 1,500만 원 가지고 400억 벌었다는 내용 네. 가지고 조금 시비를 거시는 분들도 계시죠. 아. 왜냐하면 산술적으로 나오질 않습니다. 산술적으로 나오지도 않고 뭐 2007년도에 2억 되셨다가 2007년도 서프라임 터지고 나서 손실을 봐서 자금을 빼서 네. 그래서 이제 2008년도에 뭐 다시 리먼 사태 때 들어가서 수익을 냈다고 하시는데 그렇다면 2억에서 깨져서 뭐 1억 남았다고 가정을 하면은 그게 400억이 되려면 2, 3년 동안 장기 투자하신다 그랬는데 좀 불가능한 부분도 있거든요. 네. 근데 다만 이제 그분의 투자 원칙이 분명하신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주상 씨 같은 경우에도 자신만의 그 노하우입니다. 그것이 네. 이제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막상 우리가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매출액과 시가총액이 같으면 좋다. 혹은 뭐 PER 같은 경우에 무조건 전체 시장 평균 대비해서 낮으면 저평가다. 근데 아니거든요. 업종마다 다 틀린 거고. 예. 그리고 PBR 같은 경우도 보시면 예를 들어서 뭐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 이명박 대통령 정부 때 얼마나 큰 문제점들이 많았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서 PBR 0.24배까지 빠졌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 현대중공업과 포스코가 굉장히 뭐 올 초부터 가파르게 올라왔는데 뭐 공매도 상한 물량도 있을 수 있을 거고요. 저평가 상태 부각도 있는데 그때 당시 PBR이 사실상 0.24배까지는 아니에요. 0.3배, 0.4배인데 아직도 0.6배입니다. 그럼 무조건적으로 갈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점을 잘 활용하시라는 내용이 부각돼야지 네. 무조건적으로 뭐 이렇게만 따라하면 수익 난다. 이거는 조금 시청자분들께서 잘 판단하셔야 될 것 아마 같습니다. 본인들만의 네. 그 장기 투자의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기준이 있지 않았을까 좀 싶습니다. 자, 오늘 8월 첫 거래일 매매 거래 시간이 30분 연장이 됐습니다. 자, 그에 따른 수혜주까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앞서서 장기 네. 투자가 꼭 답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그런 장기 투자의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가장 기본적인 것을 잘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기 기준인데요. 사실상 뭐 무조건적으로 시장이 안 좋을 때 대기하고 있다가 들어간다? 이것은 좀 저도 어려운 것 같고요. 그렇죠. 그리고 초기 대응도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보다도 가장 기본적인 거. 그러니까 뭐 환율이 긍정적이면은 수출주를 놓고 보신다든가 또 이제 금리가 대바닥권에서 금리 인상을 하게 된다면 금융주를 보신다든가 가장 기본적인 것에서 답을 찾으신다면 결코 투자를 했을 때 후회 없는 결과물을 가져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숨겨진 비밀을 찾는 그러한 노력을 하시기보다는 기본적인 거에 충실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돈이 보이는 오후 3시 주식 투자 성공 백서. 내일 더 부자 되세요.